자, 부정사의 동사적 용법 두 번째는 말하다 혹은 생각하다 동사 따위와 함께 사용되는 그런 간접환법 용법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우리 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격 명사, 부정사 구문을 취하는 동사들, 예를 들면 레고 동사, 휴리스코 동사, 그리고 아이떼오 동사, 이런 동사들과 함께 사용되어 해당 동사의 목적구를 형성하는 용법입니다. 이 경우에 얘네들은 이제 간접화법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 대격 명사는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렇죠. 그 의미상의 주어니까 형태는 대격 형태지만 주어를 해석한다라는 그 규칙, 의미상의 주어가 되고요. 부정사는 대격 명사의 동사로 해석하고, 이 대격 명사 부정사가 이제 말하다 생각하다 동사의 소위 말하는 목적절을 이루는 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레고 대격 명사 부정사 구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구신 돈 둘론 에스티에인 투스 아르토스 엔토 오이키아 테크노. 자, 여러분, 레구신은 뭐냐면은 레고 동사, 말하다 동사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복수 3인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하다 동사는 어떤 구문을 취한다고 얘기했냐면 대격 명사 부정사 구문을 쉽게 말하면은 목적구로 취한다 그랬잖아요.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돈 둘론 STA인이라는 요 대격 명사 부정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레고 동사 뒤에, 레구신 동사 뒤에 나온 그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자, 얘가 이 대격 명사가 부정사의 주어로 해석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들이 그 종이 먹는다고 혹은 먹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어디서 무엇을 먹느냐? 엔또 오이꼬 에케이노, 저 집에서 떡들을 먹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대격 구문은 목적절로도 변경이 가능해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대격 구문은 목적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어 동사가 나오면 절이라고 하고, 그 외의 것들이 나오면은 두세 개의 단어가 나오면은 구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우에는 목적구라고 말할 수 있고, 이제 얘를 목적절로 변경이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이 대격 명사 부정사 구문 대신에 호띠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그리고 나서 대격 명사는 주격 형태로 바뀌고 부정사는 적절한 직설법 형태로 변경시키면 이제 이것이 목적절로 변환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고 호띠절 구문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앞에 나왔던 거 똑같은 문장인데, 요 앞에 나왔던 문장을 그대로 바꿔주면 레구신 호띠 이렇게 바꿔준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호띠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런 절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는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에 나온 이 대격 명사 부정사 구에서, 부정사 구문에서 이 둘론이 STA인 이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됐으니까 얘가 주어가 되고요. 그래서 호 둘로스로 바꿔주고, STA는 이제 문맥상 먹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현재 형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동일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 종이 저 집에서 떡들을 먹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다 동사, 생각하다 동사 뒤에 일종의 이 대격 명사 부정사 구문이 등장해서 목적구를 이루거나, 또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간접화법을 전하는데, 그것이 호띠절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부사절 용법인데요. 얘는 뭐와 함께 쓰이냐면 전치사와 함께 사용돼서 의미상 부사절을 이루는 그런 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부정사가 주문장과 관련해 종속절의 기능을 하는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주문장과 관련해서 종속절이 되니까 이 종속절이 부사절의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정사는 문장을 형성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기능을 위해서는 전치사와 함께 사용되어 의미상 종속절의 기능을 감당합니다. 이때 전치사의 의미에 의존해서, 그러니까 우리 전치사라는 것이 각각의 의미가 있잖아요. 특수한 격을 취해서 바로 그 의미에 의존해 주동사와의 관계 속에서 시간의 개념이 전달되기도 하는데 이걸 상대적 시제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동사의 시제 형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전치사의 의미에 따른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원래 부정사는 시간의 개념을 전달하지 않는데 시간의 개념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특정 시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치사와 함께 사용돼서 이 전치사 구가 이제 문장 내에서 특정한 시간을 나타낸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부정사 자체가 현재니까 현재가 되고 부정사가 부정과거형이라고 해서 과거가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치사의 의미에 따라서 그 시간의 개념이 정리가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실제로는 시간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전치사 플러스 부정사 구문이 시간의 의미로부터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제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주동사와 동시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용법이 있습니다. 그 구문이 무엇이냐면 n 또 부정사 구문이에요. 여러분, n여 언제라는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또가 나온 것은 역격이 나온 거니까 요 구문이 되면은 얘는 주동사와 같은 시간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그냥 뭐뭐 할 때 이렇게 되니까 동시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 문장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n 또 sta인 투스 아르투스 레고 또 큐리오 할 때 여러분 여기서 주 동사는 무엇이냐면 레고죠. 얘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내가 그 주님께 말한다 혹은 주님께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앞에 뭐가 나왔냐면 전치사 n 플러스 또 플러스 sta인, 그러니까 부정사가 오는 구문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 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n여 언제 이런 뜻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 떡들을 먹는 것 동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것 동안에니까 말이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떡을 먹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먹고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주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주어가 없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이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와 이 주문장의 주어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내가 그 떡들을 먹고 있는 동안에 나는 주님께 말한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n이 쓰이면 동시시간을 나타내고요. 전치사의 의미에 따라서 주동사보다 또 앞선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자, 구문이 이렇게 됩니다. 맺다 또 부정사 구문이에요. 여러분 맺다라는 전치사는 대격이랑 쓰이면 뭐뭐 뒤에 이런 뜻인데 시간의 의미가 나타나면 뭐뭐한 후에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뒤에 한번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맺다 또 sta인 투스 아르투스 레고 또 큐리오. 문장이 똑같으니까 그냥 해석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말한다예요. 근데 앞에 뭐가 나왔냐면 맺다 또가 나왔죠. 맺다 대격 뭐뭐한 후에니까 어떻게 해석되냐면 sta인 투스 아르투스 그 떡을 혹은 그 떡들을 먹은 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떡을 먼저 먹은 것이 앞선 상황이고 말하는 것이 뒤에 나온 상황이니까 우리말로는 뭐뭐 후에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주동사보다는 앞선 시간을 나타낸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맺다가 이렇게 대격 부정사를 취해서 주동사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은 그 전치사의 의미에 따라서 주동사보다 이후의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또 용법이 있습니다. 자, 얘는 우리가 우리말로는 좀 표현이 애매할 수 있는데, 이제 전치사가 예를 들면은 뿌린이라는 전치사가 사용이 돼요. 혹은 뿌로라는 전치사가 사용이 돼서 이 뒤에 이제 부정사가 나와서 이제 주동사보다 한 시제 앞선 시간을 이제 소위 말하면은 제시해 준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뭐 예문을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뿌로 뚜 에스티에인 뚜스 아르투스 레고 또 큐리오. 나는 주님께 말한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뿌로 뚜니까 이 속격 명사 전이죠. 그러니까 그 떡들을 먹기 전에 내가 주님께 말한다예요. 그 여러분, 떡을 먹기 전에라고 했으니까 이 떡을 먼저 먹는 것 같지만 사실은 떡을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전에라고 되어 있어서 앞선 시제 같지만 행위를 따져보면 떡을 먹기 전이니까 말한 것이 먼저 있는 거고 떡을 먹는 것이 뒤에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전치사 뿌린이나 뿌러를 사용해서 주동사보다 이후의 시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전치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부사절을 만들어서 이 주동사와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떠한 것을 우리가 부사절 용법이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1차적으로 이 시간 관계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는데, 사실은 이외에도 다양한 전치사 형태가 사용이 돼서요, 특정한 의미를 전달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에이스라는 전치사나 프로스라는 전치사 아시죠? 에이스 대 안으로, 프로스 대 뭐 어디를 향하여인데, 여러분 어디 안으로 어디를 향하여니까 얘가 목적의 의미가 있다. 어디로 가는 거니까 목적지를, 그러니까 목적의 의미가 있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에이스 대격 부정사, 프로스 대격 부정사는 이 구문이 나오면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한다 이거예요. 뒤에 부정사가 나올 경우에. 한편 디아라는 전치사는 디아 대 때문에라는 이유를 나타내잖아요. 이 경우에도 이 부정사가 사용돼서 이유절로 의미가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이 전치사와 함께 이 부정사가 부사절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법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목적을 나타내는 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미 앞에서 한번 에이스 플러스 대격 부정사가 나오면 얘가 목적을 나타낸다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전치사를 사용하지 않고도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사는 특정 문맥에서 목적의 의미로 주동사 의미를 보충해 준다. 이때 두 가지 형식을 취하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째는요, 전치사 없는 구문으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겐 생소하죠. 뭐냐면 부정사가 단독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우리 관사 뚜가 사용돼서 뚜 부정사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이제 목적을 나타내는 그런 그 부정사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문을 살펴보면요. 따 떼끄나 엘톤 뚜 에스티에인 뚜스 아르투스 이런 문장이 있으면 우선 따 떼끄나니까 그 아이들이 엘톤 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아이들이 왔다. 그런데 뒤에 뭐가 나왔냐면 뚜 에스티에인이 나왔잖아요. 이 경우에 에스티에인이 현재 능동태 부정사인데 앞에 뭐가 나왔냐면 관사 뚜가 나왔어요. 이 경우에 뚜 플러스 부정사가 되면 얘가 문맥상 목적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떡들을 먹기 위해 왔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아까 살펴봤듯이 전치사와 함께 사용되는 구문인데요.
에이스 혹은 프로스 대부정사 구문이 사용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예문으로 에이스 또 부정사 구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 떼끄나 엘톤 에이스 또 에스티에인 투스 아르투스 할 경우에 여러분 여기 에이스 또 에스티에인 요게 목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그 떡들을 먹기 위하여 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목적을 나타내는 이 구문이 있잖아요. 종종 문맥에 따라서 결과를 나타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가정법 배울 때 있잖아요. 그때 신하라는 어떤 단어 뒤에 가정법이 오면 얘가 일반적으로는 목적을 나타내지만 문맥에 따라 결과를 나타낸다. 이런 거 우리가 배웠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 목적과 결과가 어떤 행위나 어떤 일의 양 끝에 있는 것이지 실제로 전혀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헬라 사람들은 이것을 연결된 하나의 연속된 행위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세워지면 결과로 나타나게 되고 결과는 결국 목적과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개념들이 헬라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목적이라는 어떤 그런 용법이 나오면은 이것이 뭐와 그대로 연결되냐면 결과와도 연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236쪽의 5번의 결과의 용법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부정사는 특정 문맥에서 결과의 의미로 주동사의 의미를 보충해 준다. 이때 세 가지 형식이 존재한다. 자, 위에서는 목적을 나타낼 때는 두 가지 형식이 사용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형식이 여러분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추가된 사항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시면 좋아요. 우선은 우리 목적을 나타냈을 때의 그 구문 그것과 동일하게 부정사가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또 부정사가 사용되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면요. 아까와 동일한 예문입니다. 따 떼끄나 엘톤 뚜 에스티에인 뚜스 아르투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왔다. 그 결과 떡들을 먹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목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기도 하고 결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둘째, 전치사와 함께 사용되는 구문 중에서 여러분 플러스는 제외하고요. 에이스 또 부정사 구문, 그러니까 에이스 대 부정사 구문 같은 경우에는 얘도 문맥상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 떼끄나 엘톤 에이스 또 에스티에인 투스 아르투스 하면은 그 아이들이 왔다. 그 결과 그들이 그 떡들을 먹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에이스는 되는데 플러스는 안 되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이 전치사의 기능에 있어요. 자, 우선은 1차적으로 에이스나 플러스나 어디어디를 향하여 어디 안으로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플러스는 엄밀하게 공간 이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에이스는 공간 이동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안에 목적의 의미나 이런 것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이스 대격 부정사 구문이 플러스와는 달리 조금 더 목적에 가까운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목적은 결국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사안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에이스는 허용이 되고 플러스는 제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셋째는요. 이제 추가적인 사항인데 접속사와 함께 사용되는 구문이 있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접속사는 뭐냐면 호스때고요. 그 뒤에 부정사가 오는 형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 떼끄나 엘톤 호스때 에스티에인 투스 아르투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그 아이들이 왔다. 호스때 부정사 그 결과 자, 여기 이 부정사의 주어는 당연히 어린아이들이겠죠. 이 아이들이 그 떡들을 먹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제가 호스때가 부정사화만 사용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지만 우리 237쪽에 보면은 사실 호스때는 부정사뿐만 아니라 직서법과도 함께 사용되는 용례가 있습니다. 특별히 버튼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호스때 직서법 구문은 실제적인 결과를 드러내고요. 호스때 플러스 부정사로 된 구문은 예상되는 결과가 실제로 드러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모든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확증되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 부정사가 이제 호스때 그 부정사 구문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위의 예문은 아이들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떡을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 그런 결과가 아직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용법 너무 세밀한 용법이니까요.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고 지금은 결과를 나타낼 때 호스때 부정사 구문이 사용돼서 이런 어떤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위의 구문들 중에서 셋째 구문을 제외한 첫째, 둘째 구문은 목적 용법과 그 형식이 동일한데 이는 구문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어떤 문맥에서 구문이 사용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잘 드러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구문의 형식도 이해해야 되지만 모두 꼭 알아야 되냐면 문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6번째인데요. 편지 서두의 문안의 부정사 용법이에요. 여러분 얘는 이제 그 고대의 그 편지 작성의 관습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 얘가 등장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대 세계의 편지 서두 인사말에서 부정사가 사용되어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전하는 문안의 내용이 이제 전달되곤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종종 이 표현도 생략이 가능한데 이것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는 관용적 표현법이며 신약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1장 1절과 사도행전 15장 23절 여기는 여러분 이 최초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나고 나서 이 안디옥 교회나 그 이방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들어 있잖아요. 바로 그 안에 요 용법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아코포스 타이스 도데카 필라이스 카이레인 이렇게 되는데 우리말로는 어떻게 되냐면 야고보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카이레인이 있는 장소에 번역어가 문안하노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다라는 거냐면 요 현재 능동태 부정사 카이로 동사의 현재 능동태 부정사가 문안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있잖아요. 일반적인 용법은 아니고 이 편지에서 서두, 그러니까 인사말에만 등장하는 제한적 용법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이 카이레인을 이끄는 다른 동사가 있었는데 이것이 생략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할 여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관습적으로 카이레인이라는 것이 사용돼서 이것이 이제 인사말을 전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슨 용법이라고 얘기하냐면 편지 서두 문안의 부정사 용법이다 라고 이제 명명을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요 몇 가지 예가 없으니까 그 예들을 잘 여러분이 익숙하게 해놓으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7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는 뭐냐면은 명령법 대용의 부정사예요. 한번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부정사가 문맥상 간혹 명령법으로 해석되어야 할 경우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사가 명령법을 대신한다는 게 아니라 부정사가 쓰였어요. 그런데 해석이 뭐로밖에 안 되냐면 명령법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문맥상. 이 경우를 이제 명령법 대용의 부정사다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의 이제 견해를 좀 인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버튼이나
월레이스는 이를 신약 성경에만 제한된 용법으로 보면서 대표적인 예로 빌립보서 3장 16절과 로마서 12장 15절을 제시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카이레인 메따 카이론돈 끌라이에인 메따 끌라이온돈. 자, 여러분 여기서 있잖아요. 요 뒤에 나오는 요 형태들은 우리가 안 배운 거예요. 얘네들은 분사입니다. 네, 분사인데 여러분 우리가 배우지 않은 거니까 지금은 그냥 분사 형태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얘는 뜻이 뭐냐면은 카이로 동사는 즐거워하다 동사인데요. 이것이 지금 남성 복수 형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자, 끌라이오 동사는 울다 혹은 슬퍼하다 이런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울다 동사로 사용되는데, 자, 그럼 얘도 똑같이 남성 복수 형태니까 울는 자들과 함께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뜻이 카이레인 메따 카이론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클라이에인 메따 클라이온돈,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카이레인과 클라이에인 같은 경우에는 부정사잖아요. 근데 해석이 명령법 외에는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사용되느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따져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뭐 제한적으로 이제 사용된 용법이라고 이해하고, 혹시나 뭐 70인역이나 그러니까 헬라어로 된 구약성경인 70인역이나 이런 어떤 용법들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추측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부정사가 명령법으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것도 신약성경 안에서는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용법을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가 분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서서 분해는 여러 번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하나 정도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라베인이라는 이 동사가 나왔죠. 여러분 이 동사를 한번 분해해 보면 얘는 람바노 동사, 취하다 동사에 어간이 랍으로 바뀌었으니까 부정과거, 능동태 부정사. 그래서 어미가 애인이 재활용됐죠. 능동태 부정사고요. 얘는 수와 인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가 능동태 부정사 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8.2 한번 볼게요. 에이미 동사의 부정사형. 여러분 에이미 동사도 당연히 부정사가 있겠죠. 동사니까. 예, 그 형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이나이, 에이나이. 예, 요게 에이미 동사의 부정사 형태인데요. 여러분 형태적으로 보자면 한 가지 좀 특징이 있죠. 요거죠, 요거. 나이라는 거예요, 나이. 여러분 이거 우리 아까 부정사 형태 배울 때 한번 배웠던 기억나지 않나요? 부정과거 수동태 부정사에서 태나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리태나이, 램프태나이. 우리 테타 엡실론 뒤에 나이가 붙는 예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나이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이라는 것이 원래 부정사의 원어미라고 알려져 있는데, 요것이 이제 부정과거 수동태 부정사와 에이미 동사 부정사의 어미로 사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징이 공유된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시면 뭐 이 A&I를 외우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부정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우리가 공부하는 걸 마치고요. 18.3에 이제 조건적 관계절까지 살펴보고 우리 18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적 관계절이란 관계대명사 호스해 호가 조건을 제시하는 어휘 애안이나 안과 함께 사용되어 특정되지 않은 대상을 표현한다. 이때 조건적 관계절의 동사는 가정법 형태가 된다. 요 용법입니다. 2번 조건적 관계절은 신약 성경에서 주로
독립적으로 사용되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행사나 이런 것이 없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해석은 뭐뭐 하는 자는 누구든지 혹은 뭐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스 안 텔레 엔 휘민 에이나이 돈 큐리온 에스타이 둘로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제 호스 안 이렇게 나왔으니까 관계대명사와 안이 등장했잖아요. 그리고 이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가정법 형태가 온다고 했으니까 이 텔레는 텔로 동사 있죠, 여러분. 아까 우리 그 부정사와 함께 사용되는 동사 원하다라는 뜻. 이 동사에 현재 능동태 가정법 단수 3인칭이에요. 얘는 뜻이 원하다죠.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 지금 가정법이 온 이유는 단 하나죠. 호스 안이라는 요 구문이 가정법과 함께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호스니까 얘는 어떤 사람이라겠죠.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원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뭘 하길 원하느냐? 엔휘민 너희 중에서 에이나이. 여러분 에이나이는 우리 아까 여기서 살펴봤듯이 현재 부정사죠. 에이미 동사에.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네가 이렇게 있기를 원한다. 너희 중에 이렇게 있기를 원한다. 무엇으로 있기를 원하느냐? 돈 큐리온.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서 주인으로 있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에스따이 둘로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따이는 에이미 동사의 미래 직설법 단수 3인칭이죠. 그러니까 요 단수 3인칭의 주어가 뭐냐면 요 호스 안 텔로 요 문장이에요. 여기 나오는 요 호스가 바로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호스는 종이 일 것이다. 근데 이제 일 것이다니까 이게 우리말로 조금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될 것이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서 주인이고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종이 될 것이다. 혹은 종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이 경우에 여러분 누가 그 너희들 중에서 주인이 되려고 하는지는 아직 특정되지 않은 거예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것 이런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가르침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그러나 주절의 성수가 일치하는 명사를 한정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용법이 좀 다양하게 쓰인다. 외형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구문이에요. 호스 안 뽀이에세 돈 로곤 뚜테우. 자, 여기 보면 호스 안이니까 뒤에 가정법이 왔고요. 이 뽀이에사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조금 특이한 동사인데 형태적으로 보면은 얘는 부정과거 능동태 가정법 단수 3인칭이고요. 뜻은 행하다 혹은 뭐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단수 3인칭이니까 주어가 누구냐면 호스가 주어겠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 앞에 나왔던 요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했던 요거랑 구문이 동일한데, 이 밑에 있는 문장은 뭐가 나오냐면 뒤에 후토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토스는 뭐냐? 얘는 밑에다 써보겠습니다. 지시대명사 남성 단수 주격이어서, 여러분 지시사니까 또 대명사니까 성과 수가 일치하는 명사를 만들 거 아니에요, 얘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남성 단수니까 바로 요 관계대명사가 남성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 입장에서 보기에는 후토스가 선행사가 되는 거죠. 기능상. 하지만 이 지시사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지시의 대상이 바로 이 관계대명사 절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 사람은 나의 형제 그리고 자매이다예요. 여러분 이다 동사가 생략됐습니다. 나의 형제 그리고 자매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조건적 관계절인데요. 관계대명사는 일반적으로는 그 관계대명사가 한정하는 그 명사의 특성이나 뭐 그것에 대한 어떤 특질 같은 것을 이렇게 제한해주고 한정해주는 기능을 많이 해요. 물론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관계대명사 절은 의미가 좀 한정적이에요. 규범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조건적 관계절에 사용되는 이 관계대명사 절은 이 안 혹은 애안이 들어가서 불확실성이 가미됐기 때문에 어떤 특정화되지 않은 어떤 대상이나 어떤 그런 사람을 그 관계절로 나타내는 그런 용법이 조건적 관계절이라는 것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일반 관계대명사 절이 나올 때랑 이제 조건적 관계대명사 절이 나올 때 여러분이 약간 뉘앙스 차이를 구분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 말을 드리면서 우리 조건적 관계대명사 부분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문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기초 문장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 기초 문장 연습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주요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40쪽에 보면요. 18.4 어휘가 등장하는데 여기 나온 어휘들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떼오 요청하다 묻다. 대의 부정사 뭐뭐 해야 한다. 부정사가 함께 동반돼야 됩니다. 엑세스틴 역격 부정사 구문. 역격명사가 부정사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뜻이고요. 텔로 부정사 원하다. 끌라오 울다. 멜로 부정사 뭐뭐 하려고 하다 해서 얘는 특별히 근접 미래를 나타냅니다. 자, 명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아코보스 얘는 야고보를 나타내고요. 퓰레 얘는 지파를 나타냅니다. 자, 수사 한번 보겠습니다. 수사라는 것은 숫자를 나타내는 품사를 가리킵니다. 도데카 얘는 12 혹은 12를 나타내고요. 자, 접속사 한번 보겠습니다. 호스때 부정사 그 결과 혹은 간혹 뭐뭐하기 위하여 라고 사용됩니다.